여야 양당의 새 지도부 선출의 과정 중에 있는데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 후보가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어 당대표까지 친문 색채가 짙다면 혁신 의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읽히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당명도 비슷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분위기로 볼 때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합당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증가하던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 억제를 압박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은행은 지난 하반기부터 우대 금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여 5대 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2.5%대에서 2.8%대로 0.3%포인트가량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청년 및 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 소속 5개 단체장이 모여 공시가격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로 선출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서울시청에서 모여서 공동으로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이들은 올해 공시가격 2위 신청이 약 4만 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증가했다면서 세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투기 행위를 막으려는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중부 내륙 지역은 0도 가까이 떨어지지만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며 예고했는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편이고 낮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위치 추적 액세서리 시장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에어태그와 삼성의 스마트태그 플러스인데요. 기본적으로 부착된 물건의 위치와 거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부착된 물건에서 멀어질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등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본적인 위치 추적 소형 장비는 과거부터 있어왔지만 증강현실 등을 이용해 찾기 힘든 환경에서도 화면을 보고 찾아내는 등의 기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사망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에게 경고했습니다. 나발니는 지난해 독극물 테러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달 말부터 교도소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다 당장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의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국제사회가 그들에게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경고성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대선 개입 등을 이유로 서로의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